숨막히는 강남의 교통체증 속에서 아우라 그룹의 상징인 검은색 세단은 마치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섬처럼 고요했다. 차 안의 남자 강태준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이끄는 젊은 CEO인 그의 눈에는 일상의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보고서와 숨 가쁜 회의,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신경전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패턴의 연속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차 창문 옆에 한 여자가 멈춰 섰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행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태준의 무심했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짙게 선팅된 자동차 창문을 마치 자신의 개인 거울인 양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윤서라는 이름의 그녀는 자신이 최고급 세단 안에서 한 남자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 창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먼저 가방에서 작은 머리끈을 꺼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었다. 몇 가닥 흘러내린 잔머리까지 꼼꼼하게 정리하는 손길은 신중하고 침착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창문에 비춰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재킷의 주름을 매만졌다.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윤서는 곧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에 입성하여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긴장감과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태주는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계산되고 연출되었다.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썼고 진심을 숨긴 채 완벽한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꾸밈이 없었고 솔직했으며 살아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야무진 손길에서 태주는 잠시 잊고 있던 순수한 열정을 느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창문에 가까이 가져갔다. 깊은 숨을 한 번 내쉰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입 모양으로 보아할 수 있어 이윤서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두 주먹을 살짝 쥐며 파이팅을 외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랑스러운 다짐의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의 삭막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은 태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회색 도시 한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꿋꿋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그는 더 알고 싶어졌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는 것일까? 신호가 바뀌고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시선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곧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잔상은 태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차가운 이성과 철저한 계산으로만 움직이던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호기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
방금 우리 차 옆에 서 있던 여자를 좀 알아봐줘.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묶고 있었어.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평소 사적인 일에 무관심하던 그가 보인 이례적인 행동에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대답했. 태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더 이상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편 이윤서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우라 그룹의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은 그녀를 압도하는 듯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거대 기업의 심장부로 들어가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창문 앞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화려함과 규모에 잠시 숨을 멈췄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외부에서 온 초라한 감사인인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외부 감사팀에서 온 이윤서입니다. 재무팀의 최진혁 부사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나타나 그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윤서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특히 부사장 최진혁은 교활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윤서의 임무는 바로 그의 왕국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재무팀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삭막한 긴장감이 그녀를 덮쳤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등장은 평화로운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윤서는 애써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며 당당하게 최진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책상 뒤에 앉아 있던 최진혁이 오만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최고층 CEO 집무실에서 강태주는 방금 전 김 비서로부터 받은 보고를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윤서 회계법인 소속 외부 감사인 오늘부터 아우라 그룹 재무팀 감사 담당 태준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의 회사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기묘하고 흥미진진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혁 부사장의 사무실은 그의 권력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 미술 작품들은 그가 아우라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오만한 미소로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윤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젊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 감사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윤서 씨라고 했나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하오. 듣자 하니 업계에서 꽤 유능하다고 하던데.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윤서의 길을 초장부터 꺾어 놓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의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부사장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혁은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잠시 흥미를 느꼈지만 이내 그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의 치기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가며 친근한 척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감사라는 게 워낙 딱딱하고 힘든 일이지. 하지만 너무 걱정 말아요. 우리 재무팀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성심성의껏 협조해 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이었지만 윤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경고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다. 우리가 주는 것만 보고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라. 윤서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지만 겉으로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부사장님의 말씀대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최진혁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곧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부하 직원을 불러 윤서가 사용할 사무실을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에게 배정된 곳은 재무팀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도 없고 다른 직원들의 자리와도 미묘하게 떨어져 있어 마치 격리된 감옥 같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흘깃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최진혁으로부터 외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철저히 교육받은 듯했다. 윤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짐을 풀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서류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진혁이 말한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단번에 그것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려는 의도임을 간파했다. 진짜 중요한 자료는 깊숙이 숨겨둔 채 쓸모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그녀를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쥐에게 던져주는 거대한 치즈 덩어리와도 같았다. 최고층 CEO 집무실에서 강태준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한 이윤서라는 이름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문 앞에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던 그녀와 지금 호랑이 굴 한가운데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기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최진혁의 교묘한 방해 공작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졌다. 김 비서 이윤서 감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되 절대 우리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녀의 모든 동향을 나에게 보고하도록.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아직 전면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윤서라는 쥐가 스스로의 힘으로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유능하다면 이 정도의 장애물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윤서는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는 대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투자 보고서, 계약서 등 수많은 서류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너머에 숨겨진 흐름과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재무팀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수군거렸다. 저렇게 방대한 자료를 언제 다 보겠냐는 비아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윤서는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과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거래 내역들 사이에서 미세한 연결고리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몇몇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윤서의 사무실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재무팀 과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과장은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말했다. 이 감사님,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닙니까? 자료는 내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퇴근은 해야죠. 그것은 명백한 비협조였다. 윤서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런 식의 방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한다는 것은 그곳에 분명히 파헤쳐야 할 진실이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윤서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비록 지금은 거대한 성에 홀로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숫자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돌아본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강태준이었다. 그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지 윤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준은 평소의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조금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군요. 이윤서 씨. 저녁은 먹었습니까? 그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질문에 윤서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호랑이 굴의 주인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고요한 사무실의 공기를 흔들었다. 이윤서는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곳에 나타난 이유를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격려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진 접근일까?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그녀의 침착한 반응에 내심 감탄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와 봤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감사이긴 하지만 감사인의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그는 자연스럽게 근처 테이블에 놓인 생수 한 병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윤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서요. 그녀는 정중하게 그의 호의를 거절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녀의 단호함에 태주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녀는 달랐다. 자신만의 확고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쉽게 그것을 허물지 않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최진혁 부사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가 내어주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가 원하는 그림만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조언인 동시에 미묘한 힌트였다. 그는 윤서가 그 의미를 알아들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태준이 떠난 후 윤서는 한동안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그가 내어주는 길만 따라가다 보면 그 말은 그녀가 이미 간파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CEO가 직접 이런 말을 건넨 의도는 무엇일까? 최진혁 부사장을 견제하려는 내부 권력 다툼의 일환일까? 아니면 순수한 경고일까? 그녀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라 눈앞에 놓인 숫자들의 진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진혁이 던져준 방대한 자료의 숲에서 길을 잃는 대신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녀는 밤새워가며 찾아낸 몇 가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역추적을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해외 법인들의 등기 서류 관련 거래를 승인한 내부 결제 라인, 그리고 그 시기에 이루어진 임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까지. 그녀는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최진혁의 부하 직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방해했다. 그녀가 요청한 자료는 항상 몇 시간씩 지체되었고, 어렵게 받은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거나 내용이 손상되어 있기 일쑤였다. 그들은 복사기 앞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 감사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네요.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좋으시네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윤서는 그런 유치한 도발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방해는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윤서는 자료를 검토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탕비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다시 우연히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막 커피를 내리던 참이었다. 이윤서 씨 여기서 보내요. 커피 한잔 하겠습니까?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좁은 탕비실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커피 2잔을 내리며 말을 이어갔다. 듣자 하니 우리 직원들이 꽤나 비협조적인 모양입니다. 대신 사과하죠. 그의 말에 윤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CEO가 직접 사과를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아닙니다. 다들 각자의 업무로 바쁘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녀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태주는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이해한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이윤서 씨는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 한마디쯤은 할 법도 한데 그는 따뜻한 커피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윤서의 마음속에 단단했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만남 이후 윤서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강태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CEO의 모습과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한 남자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의 도움이 과연 순수한 의도일까?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며칠 밤을 더 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회계 처리 오류에서 시작되었다.
최진혁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해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환차손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회계사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윤서의 예리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비용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남아 관련 데이터를 모두 추출해 분석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조작된 환차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손실이었고 그 차액은 교묘하게 위장된 경로를 통해 최진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비자금 조성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의 고리였다. 그녀는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윤서가 거대한 부패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최진혁의 평온했던 왕국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던 젊은 여자 감사인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을 넘어 차갑고 잔인한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해 공작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이윤서가 해외 법인의 비정상적인 환차손 거래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요청하자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발견한 것은 깨끗하게 포맷된 하드 드라이브였다. 재무팀 담당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시스템 오류라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이 감사님. 어젯밤 갑자기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요. 백업 데이터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교묘한 조롱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다. 윤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을 좌절시키고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IT 부서에 정식으로 복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담당자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최고층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최진혁이 생각보다 더 대담하고 저열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이윤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IT 부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관리되는 미러 서버의 데이터를 복구하여 익명으로 그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런 메모도 발신자 표시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젯밤 사라졌던 모든 원본 데이터였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자신을 돕는 익명의 조력자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윤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증거를 손에 넣은 윤서의 분석은
더욱 속도를 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숫자의 미로를 파헤쳤고 마침내 최진혁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종착지 카리브해에 위치한 유령 회사의 실체를 거의 다 밝혀냈다. 그녀가 진실의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최진혁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녀를 덮쳐왔다. 어느 날 늦은 밤 홀로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던 윤서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출근길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칠 수 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변을 위협하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들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윤서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오히려 이 사진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서랍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사실은 곧바로 강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최진혁이 감히 선을 넘었다. 회사의 일을 넘어 한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이윤서 감사의 신변을 24시간 비밀리에 경호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림자처럼 움직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는 날엔 당신들 모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된 감정이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녀가 겪는 부당한 위협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외부 감사인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재무팀 사무실 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윤서는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쳐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더욱 맹렬하게 싸움을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증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최진혁이 파놓은 함정과 위협을 뚫고 진실의 핵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 막히는 정적이 아우라 그룹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막 전달받은 비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사설 정보팀이 조사한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진혁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거대한 비자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불법적인 로비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과 은밀하게 접촉한 정황과 자신의 뒤를 봐주는 어두운 세력과의 연계점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최진혁은 회사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그런 자가 자신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 이윤서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에 놓였던 협박 사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최진혁이라면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것을 태준은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혼자 위험 속에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림자 경호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그가 직접 나서서 그녀와 손을 잡고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으로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재무팀의 이윤서 감사를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아주 중요한 용무라고 전해. 그 시각 이윤서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마지막 데이터 분석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CEO 비서실로부터의 호출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늦은 밤에 회장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최진혁이 손을 써서 감사 중단을 압박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온갖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최고층으로 옮겼다. 태준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압도적인 공간감에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지배자처럼 위엄있고 고독해 보였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깊었다. 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윤서 씨. 앉으시죠. 그는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윤서는 그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지만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책상에 놓여 있던 사진, 그리고 시스템 오류로 삭제되었던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당신에게 전달된 익명의 USB까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표정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익명의 USB가 그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 나왔다. 태주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가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걸 보시죠. 윤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진혁이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다면 최진혁의 숨통을 끊을 수 있었다. 나는 최진혁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 없었죠. 그는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윤서 씨, 나는 당신의 능력과 용기를 높이 삽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서 싸우지 마십시오. 나와 손을 잡읍시다. 내가 가진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동원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함께 최진혁을 무너뜨립시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강력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를 이용해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결코 누군가의 장기말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진실만을 좇는 감사인이었다. 그녀의 의심에 태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처음 그녀를 보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차가운 자동차 창문을 거울 삼아 자신을 격려하던 당신의 모습이 며칠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 당신이 이 더러운 싸움에 휘말려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윤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일이고 당신을 지키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제안을 받아주시오.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윤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태준이 내민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혼자서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최진혁의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랐다. 하지만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손을 잡는 것 또한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거짓이 아닌 진심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의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동맹을 맺되 자신의 원칙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태주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물론입니다. 약속하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불안하지만 강력한 동맹이 결성되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차가운 이성을 가진 CEO와 뜨거운 정의감을 가진 감사인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은 이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매일 밤 아우라 그룹의 모든 불이 꺼지고 거대한 빌딩이 깊은 잠에 빠져들 때면 이윤서는 조용히 최고층으로 향했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공동의 목표는 빠르게 그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강력한 동지로 묶어주었다. 태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룹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도, 최진혁의 측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그리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최상위 보안 등급의 데이터베이스까지.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라 오직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의 명석한 두뇌는 복잡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핵심을 짚어냈다. 윤서는 그의 지원에 힘입어 마치 날개를 단 듯했다. 그녀는 태준이 제공한 정보의 조각들을 자신의 분석력으로 엮어 최진혁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재구성해 나갔다. 늦은 밤 거대한 책상 양 끝에 앉아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두 연주자 같았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갔고 때로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의도를 파악하며 완벽한 호흡을 맞춰 나갔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윤서는 자신이 알던 강태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새로운 얼굴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고, 그녀가 밤샘 작업으로 힘들어할 때면 어디선가 구해온 따뜻한 죽을 책상 위에 놓아두곤 했다. 그의 배려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온기였다. 어느 날 밤 윤서는 분석 도중 발견한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말없이 그녀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태준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복잡한 금융공학의 원리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냈다. 윤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물려받은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진정한 실력자였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이 되기 전에 월스트리트에서 이름 없는 애널리스트로 3년간 굴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오르길 바라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치열했던 시간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윤서는 그 순간 그가 짊어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와 그가 흘렸을 땀의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태준 역시 윤서에게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정의감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았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윤서는 마침내 최진혁의 자금 세탁 흐름을 완벽하게 그려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과거의 거래 내역만으로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가 현재 진행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최진혁을 끌어들일 마지막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인간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이익이 보이면 이성을 잃고 달려들 겁니다. 태준의 말에 윤서가 동의하며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비밀 계좌를 움직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말이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완벽한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아우라 그룹이 동남아시아의 신생 바이오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가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실존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만들고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와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금융 전문가인 윤서조차 감탄할 정도였다. 최진혁이 의심할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미끼를 최진혁에게 던져주는 일이었다. 태주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기대 수익을 브리핑하며 최진혁에게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최진혁의 탐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에게 자금 운용의 전권을 넘겨줌으로써 덫으로 유인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최진혁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태준이 제시한 장밋빛 미래와 막대한 성과급 약속에 결국 이성을 잃고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투자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태준과 윤서가 설치한 보이지 않는 감시망 안에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집무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윤서에게 말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혹은 더 위험한 상황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괜찮으십니까? 이 일이 실패하면 회장님께서 입을 타격이 가장 클 텐데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결과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CEO와 감사인이라는 공식적인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험한 동지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침내 카리브해의 비밀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젊고 오만한 회장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고 확신했다. 이 한 번의 거래로 그가 평생 만져도 다 못 쓸 뿔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고급 시가에 불을 붙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윤서라는 성가신 감사인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지만 이내 비웃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녀가 아무리 유능하다 한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추적하겠는가. 그녀는 그저 자신이 던져준 가짜 데이터의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집무실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또 다른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진혁이 방금 실행한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윤서는 매서운 눈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좇으며 그 경로와 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잡았습니다. 윤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 파일의 저장을 완료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최진혁의 범죄는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더 이상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태준의 얼굴에도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고했습니다. 이윤서 씨, 당신이 해냈습니다. 그의 칭찬에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나긴 싸움을 함께 헤쳐온 동지애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회를 소집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최진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끝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그렇게 쉽게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거래를 마친 최진혁은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사로잡혔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다. 강태준이 그렇게 쉽게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의 동물적인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심어놓은 정보원에게 연락하여 최근 회사 내부의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비정상적인 로그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몇 시간 후 그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특정 경로를 통해 최고 경영자실의 서버로
실시간 미러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순간 최진혁의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신규 투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고 강태준과 이윤서는 처음부터 한패였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그들은 그의 목에 올가미를 씌우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고 야수와 같은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을 기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그의 눈에 광기 어린 사례가 번뜩였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다. 2명이다. 한 명은 강태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윤서라는 여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더러운 돈으로 맺어진 그의 하수인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서였다. 그녀가 모든 증거의 핵심을 쥐고 있었다. 그녀만 사라진다면 강태준이 무언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증거는 사라지는 셈이었다. 그는 교활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를 시켜 공중전화로 윤서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자신을 최진혁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내부 고발자라고 속인 그는 결정적인 원본 장부를 넘겨주겠다며 그녀를 외진 곳으로 유인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부만 있으면 최진혁은 끝입니다. 하지만 저도 위험합니다. 오늘 밤 11시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오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들렸다. 윤서는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원본 장부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디지털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렸다. 전화를 받은 태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미쳤습니까? 그건 100% 함정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하지만 윤서의 고집은 확고했다. 만약 사실이라면요,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최진혁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당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퍼즐 조각은 없습니다.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윤서는 그의 분노 속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마무리해야 할 제 일입니다. 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 발 물러섰다. 좋습니다. 정 가야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는 그녀 몰래 자신의 최정예 보안팀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항의 밤 공기는 바다의 비릿함과 오래된 철이 뿜어내는 녹슨 냄새로 가득했다. 약속 장소인 제7부두의 폐창고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 음산한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윤서는 차에서 내려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손에 든 작은 녹음기는 만일의 사태를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안은 예상대로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키키한 먼지로 가득한 내부를 겨우 비추고 있었다. 윤서가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닫혔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육중한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어서 와요, 이윤서 씨.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그림자들 뒤에서 최진혁이 박수를 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과 잔인한 희열로 뒤틀려 있었다. 원본 장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정말 믿었나. 당신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순진하군.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네가 감히 내 왕국을 건드렸어.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부터 몸소 느끼게 해주지. 윤서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은 이미 차가운 벽에 닿아 있었다. 사내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다른 쪽 작은 출입문이 거친 소리와 함께 박살나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로 향하는 윤서의 차를 몰래 뒤따라왔던 것이다. 최진혁은 예상치 못한 태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행차하셨군. 잘 됐어. 어차피 내 놈도 함께 처리하려고 했거든. 두 사람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으니 오히려 일이 쉬워졌지. 모두 처리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들이 일제히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윤서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저 돈 많은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달려드는 사내들의 공격을 놀랍도록 침착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피하고 맑고 반격했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 요원처럼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한 명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결코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들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윤서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성을 되찾고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눈에 창고, 구석에 쌓여 있는 낡은 목재더미와 그 옆에 놓인 소화기가 들어왔다. 한 사내가 태준의 뒤를 노리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윤서는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그의 얼굴에 분말을 정확하게 분사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시야를 잃은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리는 사이 태준은 몸을 돌려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는 쓰러진 사내를 보며 윤서에게 짧게 외쳤다. 잘했어요.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의 등을 지키는 동지가 되었다. 하지만 상대의 수는 너무 많았다. 태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계속되는 공격에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그의 팔과 옆구리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한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태준을 밀치고 윤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준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안 돼, 그가 소리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사내의 거대한 손이 윤서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박살나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강태준이 비밀리에 배치해둔
그의 최정예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남아있던 최진혁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최진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소동이 끝나자 태주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윤서에게 달려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CEO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깊은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을 본 순간 윤서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댄 채 그녀는 그의 심장이 자신만큼이나 세차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밤이었지만 이 위험한 순간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었다. 폐창고에 울려 퍼지던 사이렌 소리는 거대한 부패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잠시 후 수많은 경찰차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섬광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최진혁은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초라하게 체포되었다. 얼마 전까지 아우라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가득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강태주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충격으로 가볍게 떨고 있는 이윤서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수사 책임자에게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윤서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철저하게 CEO와 외부 감사인으로서의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스쳐 지나가는 짧은 눈빛 속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안도감과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아우라 그룹의 최진혁 부사장이 심야에 전격 체포되었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온갖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빠졌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최진혁의 라인에 섰던 임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이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진혁과 결탁하여 이익을 챙겨왔던 몇몇 이사들은 어떻게든 사태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최진혁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며 강태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묘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아십니까? 내부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태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이사들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측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태를 논해야 합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윤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전날 밤에 공포를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내며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섰다. 외부 감사인 이윤서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몇 주간 진행된 아우라 그룹 재무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차분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였다. 그녀는 최진혁이 어떻게 수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유령 회사를 이용했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보고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인 분석으로 구성된 한 편의 완벽한 범죄 재구성 드라마였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 증거로 제시한 가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최진혁이 자신의 비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실시간 기록이 화면에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더 이상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윤서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최진혁을 비호하던 이사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모든 비리는 결코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관련자들의 명단 또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모두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윤서의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임원들에게 차례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윤서는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윤서 씨.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그녀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와의 관계도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당신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아우라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부디 잠시만 더 남아주십시오. 그것은 CEO로서의 공식적인 요청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왔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진혁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주가 흘렀다. 아우라 그룹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은 강태준의 빠르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이윤서는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사 업무가 끝났음에도 태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남아 회사의 재무 구조를 재정비하는 일을 도왔다. 두 사람은 이제 밤늦은 CEO 집무실이 아닌 환한 대낮의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일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동지가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식적인 파트너였다. 직원들은 차갑기만 하던 회장님이 윤서와 함께 있을 때면 가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이윤서가 맡았던 모든 인수인계와
자문 역할이 끝나는 날이 왔다. 그녀는 그동안 사용했던 작은 사무실의 짐을 상자에 담아 정리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비장함 최진혁의 교묘한 방해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강태준과의 예기치 못한 만남과 동맹.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저 거대한 빌딩 숲으로 돌아가 다시 평범한 회계사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일을 마쳤다는 후련함보다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두고 떠나는 듯한 아쉬움과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채웠다. 특히 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가 마지막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문 앞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벌써 가는 겁니까? 송별회라도 해줘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다 끝났는걸요.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가줄 곳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윤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두 사람을 태우고 익숙한 서울의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서는 창밖 풍경을 보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복잡한 강남의 한복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어느 도로변에 멈춰섰다. 아주 평범한 거리였다. 태준이 먼저 차에서 내리더니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의 말에 윤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딘데요? 그녀의 질문에 태준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거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세상의 모든 풍경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는 그녀가 섰던 바로 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몇 주 전 당신이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차의 창문을 거울처럼 사용했죠. 순간 윤서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중요한 감사를 앞두고 초조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름도 모를 차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고쳐 묶고 옷매무새를 다듬던 바로 그 순간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끄러움으로 작게 떨렸다. 태주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 다 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야무지게 묶는 모습, 전투에 나가는 장수처럼 옷깃을 여미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주먹을 주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모습까지도요. 그의 고백에 윤서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어설프고 솔직한 모습을 그에게 들켜버린 것만 같았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나는 그날 당신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진실한 존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눈을 맞췄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차가운 자동차 창문에 자신을 비춰보게 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강인함과 때로는 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바로 곁에서 모두 비춰주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서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가 그토록 외롭게 싸워야 했던 첫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서 느꼈던 막연한 신뢰와 끌림의 이유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미소를 본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거대한 부패에 맞선 감사인과 CEO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이윤서와 강태준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리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